면접에서 성공하려면 기본적인 자질,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요거 가지고 사람을 선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상당한 경우에 면접관은 그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느낀 지원자, 그런 사람을 더 역량이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면접에서 호감 사는 방법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 안다고 착각할 뿐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아이 컨택인데요. 면접관의 눈을 보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상 면접 내내 면접관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느낌을 주는 지원자는 글쎄요, 한 절반이 될까요? 뭐 많이 잡아줘도 한 절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발 면접관의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면접관이 시선을 안 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시선을 피하면 답 없습니다. 면접관하고 아이 컨택은 신뢰를 형성하는데 아주 쉽고 그리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내향적인 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면접관의 눈을 똑바로 바로 쳐다보는 것이 부담스럽다, 또는 너무 건방져 보일까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피하면 면접관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거짓 답변을 하나? 왠지 소극적인데 허수 지원자인가? 저렇게 자신이 없어서 우리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눈을 보는 게 부담스럽다면 눈 보지 마시고요, 면접관의 인중이나 미간 정도를 보십시오. 옅은 미소와 함께 말이죠. 또 여럿이 면접을 보면 어떤 지원자는 대답할 때만 겨우 아이 컨택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거나 또는 바닥을 이렇게 보는 그런 지원자도 있어요. 그럼 좀 왠지 입사 의지도 없어 보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결코 면접 중에 좌절하는 순간이 와도 시선을 떨어뜨리거나 하늘을 보는, 천장을 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아이 컨택을 유지하십시오. 이는 면접관에게 당신이 자신감 있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면접관의 허를 찔러보세요.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은 자기 강점을 적극적으로 말하는데 매우 익숙하고요, 준비도 잘 해옵니다. 면접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을 한꺼풀 벗겨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지원자가 스스로 자기 약점을 솔직히 말한다? 비로면 별로야, 이런 생각보다는 이야, 저 호감인데?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취약성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자신은 가치 있어 하는 사람인 척, 그리고 완벽한 사람인 척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면접에서는 이게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완벽하지 않음을 용기 있게 말하면서,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는 이런 지원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래, 진정성 있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매우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회사가 처한 어려움이나 회사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못난 점, 이런 것까지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데, 솔직함과 진정성이 없는 사람을 뽑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 즉 진정성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제가 구체적인 기술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만약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압박을 하는 상황이라면 코너로 몰리지 말고 관점을 살짝 바꾸는 이런 기술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면접관은 종종 당신은 직무 경험이 없는데 왜 지원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면접관의 프레임인 직접적인 직무 경험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다른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내가 해당 직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이걸 전환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회사 일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면접관의 압박에 주눅들지 말고 다른 대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 전공은 이 직무와 다르지만 덕분에 저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고 기존 접근법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평소 문제에 대해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고 한 가지 이상의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관련 경험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더 창의적이고 해결지향적인 사고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문제 해결 능력과 연결지어 말하면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면접관에게 얘기하면서 그 경험이 어떻게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보십시오. 또한 면접관이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공손히 요청하십시오. 생각할 시간을 잠시 달라고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면서 그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질문을 했는데 지원자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며 무척 안타깝습니다.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지원자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면접관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대신에 시간을 요청한 후에 진중한 침묵 속에서 답변을 차근차근 마련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왠지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 잊지 마시고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으면 꼭 시간을 요청해서 침묵 속에서 면접관을 집중시켜 보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면접에 가면 과도하게 긴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불안감이 계속돼서 막 숨도 차오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간혹 보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자신이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런 말을 반복하세요. 성공 당시의 장면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되살려 보십시오. 일종의 이런 명상은 마음의 안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차 안이나 대기 장소에서 성공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기 암시를 하는데 이게 꽤 상당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